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겨울 아침이었다. 혜진은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쥔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스치듯 흩날리다 사라지는 거리를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혜경아, 오늘 가자. 내 고향, 정말 기대돼. 혜진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방 안에서 짐을 챙기는 혜경의 등을 바라보았다. 혜경은 항상 저양이었다. 밝고 활기찬 미소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러나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숨기는 여자. 혜경과 혜진은 대학 시절부터 룸메이트였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그들의 우정은 어느새 깊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처음에는 그냥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지새우는 게 전부였다. 혜경은 시골에서 올라온 장학생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채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헤매던 소녀였다. 혜진은 반대로 서울 태생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예술을 꿈꾸며 도시의 야경을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었다. 혜경의 차가운 겨울처럼 고독한 마음을 혜진의 따뜻한 봄바람이 녹여주었고, 혜진의 불안정한 파도 같은 감정을 혜경의 산처럼 단단한 안정이 감싸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혜경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두 여자의 감정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언젠가 말할게. 우리 가족이 이해해줄 거야. 의 혜경은 종종 그렇게 속삭였지만 혜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혜경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농부로 마을의 장로 같은 존재였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 형제자매도 없어 혜경은 홀로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 그 무기가 혜진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준비됐어. 기차 시간 맞춰야 해. 혜경이 웃으며 다가와 혜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 저양 따뜻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가자. 내 고향, 겨울에 가면 눈 쌓인 산이 예쁘대. 그들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혜경은 창밖을 보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우리 마을은 강원도 산골이야.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불 피우는 게 일상이야. 아빠가 항상 김치찌개 끓여주시던 그 냄새, 아직도 생생해. 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했다. 혜경의 어린 시절, 눈 덮인 논밭을 뛰어노는 소녀의 모습. 하지만 그 상상 속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빠라는 단어. 혜경의 아버지는 혜진에게는 낯선 존재였다. 사진 한 장조차 본 적이 없었고 혜경은 그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빠는 엄격하시지만 마음은 따뜻해. 나중에 만나면 좋아할 거야. 의 혜경의 말은 희미한 미소와 함께 흘러나왔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이 멀어지며 산맥이 점점 가까워졌다. 혜진은 혜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사랑의 이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혜경의 손이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 순간 세상이 그들만의 것이었다. 강원도의 작은 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혜경이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말했다. 집까지 30분쯤 걸려. 눈이 와서 더 추울 텐데 괜찮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안은 따뜻한 난로가 켜져 있었고 몇몇 마을 주민들이 그들을 보며 인사했다. 혜경이 왔네. 오랜만이야.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혜경은 밝게 대답하며 혜진을 소개했다. 이쪽은 제 룸메이트 혜진이에요. 서울에서 같이 삽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눈 쌓인 길을 따라 혜경의 집이 보였다. 오래된 한옥, 지붕에 눈이 하얗게 덮인 전통 가옥.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쁘다. 그녀가 속삭였다. 혜경이 문을 열기 위해 다가갔다. 아빠.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오래된 상위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년 남자가 그들을 보았다. 혜경의 아버지였다. 그는 이미 집에 와 있었다. 서울에서 미리 올라온 모양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혜경아. 그리고 이쪽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빠. 어떻게? 미리 말씀 안 하시고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 순간 혜진은 알았다. 이 방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임을.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룸메이트라. 서울 생활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혜진의 피부를 베었다. 혜경은 재빨리 짐을 내려놓고 혜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혜진아, 방으로 가자. 피곤할 텐데.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아니, 같이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그 할 말은 혜진의 예상을 훨씬 초월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부엌에서 꺼낸 오래된 가족 사진을 상위에 펼쳐놓았다. 혜경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내 어머니는 항상 내가 서울에서 잘 지낼 거라 믿으셨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마을 소문이 자자하더라. 내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대. 혜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 그게 무슨.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소문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서울에 갔을 때 내 룸메이트 집 근처에서. 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버지가 서울에? 언제? 왜? 혜경은 창백한 얼굴로 혜진을 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공포가 혜진을 짓눌렀다. 아빠, 그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친구. 혜경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소리쳤다. 친구. 그럼 왜 내가 그 애를 그렇게 보는 거냐? 왜 밤늦게 둘이 붙어 다니는 거냐?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그의 주먹이 상을 쳤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눈 밖에서 바람소리가 울부짖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혜경의 손을 쥐었다. 아저씨. 저희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시선이 혜진을 향했다. 너는. 내 부모는 뭐라고 하시지? 서울 애들이라 자유로워서 그런가. 그 말은 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이혼한 지 오래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다. 그런 혜진에게 가족이란 더더욱 아픈 주제였다. 제 가족은. 혜진이 더듬거렸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가라. 오늘은 쉬어라. 내일 이야기하자. 그날 밤 혜진은 혜경의 옛방에서 홀로 누워 눈을 뜬 채로 새벽을 맞이했다. 혜경은 복도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끝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절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혜경을 향한 사랑이 더 강렬해졌다. 그 사랑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직 알 수 없었다. 아침이 밝아왔다. 눈이 그친 하늘 아래 마을은 고요했다. 혜경이 방으로 들어와 혜진을 안았다. 미안해. 아빠가 갑자기 오실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따뜻함.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긴장감. 식사 중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혜경아, 내가 서울로 간 이유를 알겠어. 하지만 돌아와라. 마을에 남자 청년들이 많아. 제대로 된 결혼을 해야 해.
혜경의 숟가락이 떨렸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내 삶. 이건 내 어머니의 유언이야? 가족의 명예를 지켜라. 혜진은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외부자였다. 이 가족의 비밀을 훔쳐본 도둑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혜경은 혜진을 데리고 마을을 산책시켰다. 눈 쌓인 길을 따라 강가로 향했다. 강물은 얼어붙어 반짝였다. 여기서 어렸을 때 엄마랑 놀았어. 눈사람 만들고 썰매 타고. 혜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혜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한 곳이네요. 하지만 혜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행복. 이제는 모르겠어. 아빠가 알게 됐어. 어떻게 하지? 혜진은 혜경을 끌어안았다. 우리가 함께 싸우자.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그 순간 멀리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눈가루가 흩날렸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랑의 시험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마을 회관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 상위에 소주병을 놓았다. 오랜만에 마시자. 혜경아, 너도 한 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날카로움이 혜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혜경은 망설이다가 잔을 들었다. 아빠, 혜진이는 술을 잘 못 마셔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었다. 그럼 물로 하라. 오늘은 가족 모임이니까. 소주가 한 잔, 두 잔 돌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마을의 옛날 이야기, 전쟁 시절의 고난, 어머니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픔. 내 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어. 나처럼 농사짓는 남자와 결혼해서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았지? 하지만 행복했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의 눈빛이 혜경을 향했다. 혜경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제 방식으로. 아버지의 잔이 탁 내려앉았다. 내 방식. 그게 뭐냐? 서울에서 여자랑 붙어 사는 게 방안이 얼어붙었다. 혜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혜경이 그녀의 무릎을 잡았다. 아빠, 그건 오해야요. 혜진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친구. 내가 바보로 보이냐? 마을 할머니들이 말하더라. 서울에서 내가 이상한 모임에 나간다고? LGBT. 그게 뭐냐? 자연에 어긋나는 짓이야. 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LGBT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골에서 그 단어는 죄악처럼 들렸다. 혜경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는 혜진이를 사랑해요. 남자처럼, 아니. 더 깊게. 그녀의 고백은 속삭임처럼 나왔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산소에서 일어나서도 한탄할 거다. 당장 서울로 보내. 너는 여기서 새 출발을 해라.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저씨,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말든 저희는 서로를 위해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같은 애가? 서울 애들이라서 그런가? 돈 많고 자유로워서? 우리 혜경이를 망치지 마.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혜경이 소리쳤다. 아빠. 혜진이를 욕하지 마세요. 그녀가 없었으면 저는 서울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싸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버지는 결국 소주병을 던지며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 결정해. 아니면
내가 선택하든가 문이 쾅 닫혔다. 혜경은 울면서 혜진을 안았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혜진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눈이 녹아 진흙탕이 되었다. 혜경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부엌에 앉아 있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논으로 향했다. 먼 산 너머로 태양이 떠올랐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혜경이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빠가 마을 이장님께 말씀드리셨어. 내 소문이 퍼지면 가족 명예가 떨어진대. 나보고 서울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결혼하라고. 혜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결혼? 누구랑? 혜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강요할 거야? 마을 청년 중 하나랑 혜진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럴 수 없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 그건 배신이야. 혜경의 눈물이 흘렀다. 배신. 나도 알아. 하지만 아빠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혜진아, 너도 가봐. 서울로 혼자 돌아가. 그 말은 혜진에게 총알처럼 꽂혔다. 혼자. 나 버리고. 혜경이 울었다. 아니. 그냥 시간을 달라고. 내가 설득해볼게. 하지만 혜진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혜경의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그들의 사랑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날 오후, 혜진은 홀로 마을을 걸었다. 눈 녹은 길을 따라 사찰로 향했다. 작은 불교 사찰, 눈 덮인 석등이 서 있었다. 혜진은 절 앞에 앉아 기도했다. 부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사랑이 지속되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한국의 전통 가족제도,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저녁에 돌아오자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마을 청년, 혜경의 아버지가 소개한 사람이었다. 혜경 씨,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들었어요. 같이 산책할까요? 그의 미소는 어색했다. 혜경은 창백한 얼굴로 혜진을 보았다. 혜진아. 미안. 혜진은 그 자리를 피해 나갔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우리의 끝인가? 밤이 깊어지자 혜경이 혜진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 사람, 그냥 인사였어. 나 안 만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누웠다. 혜경의 체온이 혜진을 녹였다. 사랑해. 영원히.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창밖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들의 비밀을 위협했다. 며칠이 흘렀다. 혜경은 아버지와의 대화로 지쳐갔다. 마을 축제, 겨울 설날 준비가 시작되었다. 집집마다 떡국을 끓이고 제사를 지냈다. 혜경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조상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다. 조상님, 혜경이를 잘 이끌어 주소서. 제대로 된 길로. 혜진은 그 광경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다. 한국의 유교적 전통, 가족의 의무. 그것이 혜경을 묶고 있었다. 한편 혜진은 서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와줘. 여기서 어떻게 살아? 친구의 목소리가 안타까웠다. 돌아와. 혜경이는 선택해야 할 거야. 그 말은 혜진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선택.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고조는 축제 당일에 왔다. 마을 광장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혜경과 혜진은 몰래 손을 잡고 광장을 걸었다. 이 순간만이라도 행복해. 혜경이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혜경아, 이장님 부르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경이 혜진의 손을 놓았다. 그 순간 혜진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축제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녀는 광장 한 구석에 서서 혜경의 등을 바라보았다. 혜경은 아버지와 함께 이장님에게 인사하러 갔다. 마을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혜진은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서울의 자유로운 삶, 그곳에서라면 그들의 사랑은 숨길 필요 없이 피어났을 텐데. 혜경이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슬펐다. 아빠가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 이장님 아들이래. 혜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언제? 혜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압박이 심해 두 사람은 광장을 빠져나와 강가로 갔다. 불꽃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강물 위에 반사된 빛이 춤을 췄다. 혜진이 말했다. 혜경아, 돌아가자. 서울로. 이 마을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혜경의 눈물이 흘렀다. 돌아갈 수 없어. 아빠가 병이 있대. 의사가 서울에서 검사했는데 심각해. 내가 없으면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병. 왜 이제야? 혜경이 설명했다. 지난달에 서울 왔을 때 알았어. 암 초기래. 치료비도, 가족도. 내가 책임져야 해. 혜진은 혜경을 안았다. 그럼 내가 도울게. 같이 치료받게 해줄게요. 하지만 혜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내가 싫어해. 우리 관계를 알면 더 아플 거야.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병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랑은 이제 희생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다음 날 혜경은 병원에 아버지를 데려가기로 했다. 혜진은 집에 남아 기다렸다. 홀로 한옥의 마루에 앉아 창밖에 눈을 보았다. 한국의 겨울은 이렇게 혹독했다. 마음처럼. 혜경이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었다. 의사가 수술 필요하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혜경에게 말했다. 내가 결혼하면 비용 도와줄 사람도 생겨. 마을 사람들 도움도 받을 수 있어. 혜경은 울었다. 아빠, 제발. 제 삶을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다. 혜진은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았다. 복도에서 병원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그녀의 마음에 분노가 피어올랐다. 왜 가족의 사랑은 이렇게 이기적인가?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주의, 그것이 혜경을 올가매고 있었다. 혜진은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 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녀의 예술 작업, 그림 판매로.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배신이 시작되었다. 혜경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마을 청년, 민준 씨로부터. 혜경 씨, 아버님 말씀 들었어요. 도울게요. 내일 만나요. 혜경은 삭제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이게 최선인가?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혜진이 그 메시지를 보았다. 우연히. 이게 뭐야?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혜경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냥 도움 요청이야. 비용 때문에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도움. 결혼 제안처럼 들리는데? 나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혜경이 소리쳤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야. 아빠가 죽을지도 몰라. 그 싸움은 병원 복도를 울렸다. 간호사가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혜진이 말했다. 현실. 그럼 우리 사랑은 환상인가? 서울에서 시작한 게 다 거짓이었어. 혜경이 울었다. 거짓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가족 vs 넉. 혜진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배신.
이게 배신이야. 서울로 돌아온 혜진은 원룸에서 홀로 울었다. 혜경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돌아올게. 사랑해. 하지만 혜진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로 물들었다. 한편 혜경은 마을에서 민준과 만났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버님 말씀처럼 우리 혜경의 마음이 갈라졌다. 사랑과 의무 사이.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혜경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변해 있었다. 아빠 수술 잘 됐어. 민준 씨가 비용 도와줬어. 혜진은 차갑게 물었다. 대가 없이 혜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약속만 했어. 나중에. 생각해볼게. 혜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생각.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끝난 거야? 그날 그들은 크게 다퉜다. 혜경이 말했다. 혜진아, 나도 아파.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야.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꿈 같은 거야. 혜진이 소리쳤다. 꿈. 그럼 깨워줄게. 나 혼자서도 살아. 문이 쾅 닫혔다. 혜경은 홀로 남아 울었다. 분리가 시작되었다. 혜진은 원룸을 나와 친구 집으로 갔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네온사인이 그녀를 비추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혜경의 얼굴, 마을의 눈,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그 그림은 전시회에 나갔고 의외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 감정이 살아있어요. 평론가가 말했다. 혜진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혜경은 마을과 서울을 오갔다. 아버지의 회복을 지키며 민준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혜진을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사찰에 가서 기도했다. 한국의 불교 사찰,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부처님, 제 사랑을 지켜주소서. 3달 후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 서울의 카페, 혜경이 민준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혜진이 들어왔다. 혜진의 눈이 그 광경을 포착했다. 너 아직도?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일어났다. 혜진 씨. 오해예요. 하지만 혜진은 돌아섰다. 오해. 매일 오해야? 혜경이 쫓아나왔다. 혜진아. 기다려. 비가 내리는 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왜 민준이랑? 나한테 배신한 거야? 혜진이 울었다. 혜경이 무릎 꿇었다. 아니. 아빠를 위해. 하지만 후회해. 너 없인 못 살아. 그 고백은 비처럼 쏟아졌다. 혜진의 마음이 녹았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아파. 그날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왔다. 이번에는 혜경을 데리러. 집으로 돌아와라. 민준이가 기다려. 병이 나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경이 저항했다. 아빠, 저는 혜진이랑 살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가족이 끝이야. 명예를 버리려 하냐? 최고조의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집, 한옥 마루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내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맹세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혜경이 영정을 보았다. 어머니의 미소가 그녀를 탓하는 듯 했다. 하지만 혜경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제 사랑은 진짜예요. 혜진이는 제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무너졌다. 그는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 혜경이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사랑은 다양한 모양이에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저씨.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혜경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아버지는 오랜 침묵 후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이해하셨을지도 모르겠군. 그는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다. 조상님, 용서하소서. 그 순간 집안에 평화가 내려앉았다. 눈이 그친 창밖, 봄바람이 불어왔다. 시간이 흘렀다. 혜경의 아버지는 점점 받아들였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드러워졌다. 혜진과 혜경은 서울로 돌아와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한국 전통차와 함께 그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간. 여기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로할게. 혜경이 말했다.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손녀가 태어나길 기다리며 미소 지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혜진과 혜경의 사랑은 지속되었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영원히 함께. 마을의 강가,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은 이제 도시의 하늘로 피어났다. 사회의 변화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